화려한 날들 지역 인생 반전 이야기. 은호 넌 내 숨이었어. 위자료 50억으로 다시 일어서다. 사랑 없는 결혼,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신부가 도망친 순간 한 남자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몰락은 다시 일어서는 불씨가 되었죠. 여러분이라면 지역처럼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사랑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혹은 성재처럼 9년을 기다린 사랑을 끝까지 밀어붙였을까요? 사랑 없는 화려한 날과 진짜 화려한 날. 과연 어떤 선택이 맞았을까요? 본격적으로 소설 읽기 전에 잠깐만요.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의 드라마 속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화려한 조명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이지혁은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비혼을 외치던 자신이 가문과 거래를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객들의 눈빛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얽혀 있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사랑은 사치다. 나는 선택을 한 거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신부석은 비어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결혼식은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순간 장례는 폭풍처럼 술렁였다. 무슨 일이야? 신부가 도망갔다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다. 지역은 허공만 응시했다. 신부 정보화가 남긴 건 단 한 줄의 문자뿐이었다. 미안해요. 전 그 사람한테 가요. 순간 그의 눈앞은 까맣게 가라앉았다.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거래였고 그 거래마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사랑도 명예도 가문의 인정도. 하객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리고 그 빛은 지역에게 조롱처럼 쏟아졌다. 결혼식이 끝나자 세상은 지역을 삼켜버렸다. 조건부 결혼 실패한 신랑. 신문과 온라인 기사마다 조롱이 쏟아졌다. 하객들 사이의 험담은 순식간에 퍼졌다. 집에 돌아온 지역을 기다린 건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이었다. 돈 보고 결혼이라니 사내가 맞냐? 지역은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 전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전세금에 치이고 아이 학원비 걱정하며 사는 삶. 저는 그 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그러면 끝까지 비혼을 지켰어야지. 돈에 팔려간 건 내 선택이잖아. 그날 밤 지역은 짐을 싸고 집을 나왔다. 어머니의 흐느낌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을 여관에 틀어박혀 지냈다. 밥 한 끼 먹지 않고 술만 들이켰다. 주인은 결국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청년, 죽을 거면 나가서 죽어. 여관에서 썩을 생각 말고. 길거리에 쫓겨나자 지혁은 막노동판으로 향했다. 삽을 들고 벽돌을 나르고 손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와도 멈추지 않았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아무리 버텨도 그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며칠 뒤 정 회장이 그를 불렀다. 가죽 소파 너머로 차갑게 내던진 말. 체면을 위해서라도 마무리해야지. 위자료 명목으로 50억이다.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봉투 속 계약서를 한참 바라보던 지혁. 결국 손에 도장을 찍었다.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좋다. 이 돈으로 다시 일어나겠다. 누구의 아들도 누구의 신랑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 낡은 창고 한켠. 먼지 쌓인 전등 아래 지혁은 종이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골든 데이즈 스튜디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문장. 오래가는 구조, 사람을 위한 공간. 중고공구와 빚 없는 돈 50억.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남들이 보기에 그것은 치욕의 위자료였지만 지혁에게는 새로운 땅을 고르는 종잣돈이었다. 첫 의뢰는 연남동 골목의 작은 카페였다. 사장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예산도 적고 시간이 너무 없는데 가능합니까? 지혁은 침착히 도면을 접었다. 벽은 살리고 바닥만 교체하죠. 전기 배선은 그대로 쓰고 간판은 질감으로 풀겠습니다. 사장은 망설였지만 지혁의 눈빛에 담긴 확신에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부터 난관이 닥쳤다. 하수구가 막혀 역류했고 새로 깐 바닥은 순식간에 물을 먹었다. 팀원들이 고개를 젓자 지혁이 먼저 손을 걷어붙였다. 물막부터 치자. 배수로 새로 파. 밤새 삽질을 하며 손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새벽 햇살이 들 무렵 바닥은 의외로 은은한 회색빛을 띠었다. 사장은 놀란 눈빛으로 말했다. 이색 가게랑 참 잘 어울리네요. 열흘 뒤 카페는 새로운 얼굴을 가졌다. SNS에는 사진이 퍼졌고 바닥 미쳤다. 과하지 않아 좋다. 짧은 문장들이 입소문이 되었다. 손님들이 줄을 섰고 사장은 지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지혁은 땀이 빛으로 변하는 걸 느꼈다. 골목 어귀에서 성재가 다가와 등을 툭 쳤다. 야, 내 자리 제대로 깔았구나. 지혁은 미소 지었다. 응. 이제야 내 길을 깔았지. 그래, 나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사랑 없는 결혼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가을비가 내리는 늦은 저녁. 은호는 카페 창가에 앉아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쌌다. 김이 올라왔지만 마음은 식어만 갔다. 문이 열리자 성재가 들어왔다. 늘 장난스럽던 미소 대신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진지했다. 은호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너랑 같이 지낸 시간이 벌써 9회야. 은호는 눈을 크게 떴다. 그토록 오래 곁에 있어준 사람. 늘 편하고 늘 따뜻했던 그림자 같은 존재.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처음엔 그냥 후배라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네가 내 하루를 채워갔어. 웃을 때도 울 때도 화낼 때도 다 좋았다. 말끝이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은호는 숨을 삼켰다. 머릿속엔 다른 얼굴이 번졌다. 결혼식장 버진로드 끝에 서 있던 차갑게 자신을 밀어냈던 지혁의 뒷모습. 왜 하필 지금? 왜 내 마음이 아직도 지혁 선배에게 묶여 있는 걸까?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리자 성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아. 내 마음이 아직 그 사람한테 있는 거. 그래도 괜찮아. 난 기다릴 수 있어. 9회를 기다렸는데 더 못 기다리겠어? 은호는 고개를 떨궜다. 대답 대신 눈물이 맺혔다. 성재의 고백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가슴을 죄었다. 성재의 고백 이후 은호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흔들렸다. 따뜻한 위로와 오랜 기다림, 그리고 여전히 잊히지 않는 지혁.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른 지혁은 은호와 마주할 때마다 일부러 차가웠다. 일에 집중하세요. 내겐 감정 따윈 사치입니다. 차가운 말투와 굳은 표정. 그러나 그 속에서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 은호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성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은호야, 네가 지혁을 잊지 못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내 옆에 서 있을 거야. 내가 널 지켜왔잖아. 그의 목소리엔 절실함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은호의 대답은 없었다. 대답할수록 지혁의 그림자가 짙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성재 선배의 마음은 진심이야. 하지만 내 가슴은 왜 여전히 지혁을 향할까? 이건 배신일까 아니면 진짜 내 마음일까? 그녀는 매 순간 스스로를 자책했다. 하지만 지혁의 눈길이 스치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성재는 은호의 흔들림을 느낄수록 더 강하게 다가섰다. 지혁은 차갑게 거리를 두었지만 내심 질투가 끌어올랐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 듯 했으나 결국 하나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깊이 빨려들고 있었다. 정보아는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뒤 곧장 옛 연인을 찾아갔다. 나 왔어, 나 다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방 안에는 경찰 전단지가 흩어져 있었다.
여성 스토킹 범수배. 사진 속 남자는 다름 아닌 그였다. 이게 뭐야, 당신 맞잖아. 보아의 몸이 굳어졌다. 그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넌 모르는 게 좋아. 내 옆에 있으면 돼. 그러나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의 칼날이었다. 며칠 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다. 남자는 밤길을 달렸고 보아는 멀리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제발 가지 마. 비명이 허공을 갈랐지만 남자는 저수지 둑길에서 미끄러졌다. 그리고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물결만이 잠시 흔들렸을 뿐 그는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변사 소식은 3시간에 퍼졌다. 정보와 도망간 신랑 사건의 옛남친 변사까지. 세상은 또다시 그녀를 조롱했다. 보아의 정신은 금세 무너졌다. 밤마다 환청이 들려왔다. 젖은 손길이 어깨를 잡는 듯했고 떠오르지 못한 시신이 눈앞에 맴돌았다. 그녀는 결국 지역을 찾아갔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지역씨, 제발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제발 날 받아줘요. 그러나 지역은 냉정하게 말했다. 보아씨, 사랑 없는 결혼은 2번 다시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 순간 보아의 웃음이 비명으로 갈라졌다. 그래요, 결국 버려지는 게 나였군요. 그날 이후 그녀는 거리를 떠돌았다. 혼잣말로 지혁의 이름을 부르고 거울 앞에서 허공의 대화를 이어갔다. 지혁씨, 이제 결혼해 줄 거죠? 이번엔 진심이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세상은 그녀를 정신 이상자라 불렀다. 화려했던 이름 정보아. 그날로 완전히 추락했다. 시간은 흘렀다. 골든 데이즈 스튜디오는 업계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다. SNS에서 그의 작업은 늘 화제가 되었고 언론은 재기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하지만 사무실 불 꺼진 밤마다 지혁은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다. 계약서 더미 위에 고개를 묻고 도면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은호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여기 채광을 더 넓히면 어때요? 그 작은 제안조차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한 프로젝트 현장에서 은호와 마주했다. 재단 담당자로 나타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흔들렸다. 지혁은 애써 무심을 가장했다. 프로젝트 일정에 집중하죠. 사적인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차갑게 말했지만 은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심장은 배신처럼 요동쳤다. 은호는 조용히 도면 위를 가리켰다. 여긴 동선을 넓히는 게 좋겠어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오래 눌러온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짧은 대답. 하지만 손끝은 떨렸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그는 책상 위에 고개를 파묻었다. 나는 왜 아직도 흔들리는 걸까? 사랑은 사치라 말했잖아. 성공도 명예도 얻었는데 왜 그 한 사람 앞에서만 나는 무너지는 거지? 심장은 진실을 알고 있었고 머리만 끝내 부정하려 했다. 프로젝트가 이어질수록 은호와 성재는 자연스레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회의 후 늦은 저녁, 둘은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을 나눴다. 은호야, 너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야. 성재의 말에 은호는 쑥스레 웃었다. 선배가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편안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연인 같았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혁.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잘 어울린다. 나보다 훨씬 자연스럽지. 그런데 왜 이리 속이 쓰린 거지? 성재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혁의 가슴은 알 수 없는 화염으로 달아올랐다. 늦은 밤 성재는 술에 취해 마침내 은호에게 진심을 터뜨렸다. 은호야, 나 널 좋아한다. 9회 동안 내 옆에 있었어. 이젠 더는 친구로만 남고 싶지 않아. 은호는 놀란 눈빛으로 술잔을 내려놓았다. 입술이 떨렸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 망설임은 곧 성재에게는 희망으로 보였다.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지혁. 멀리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과 대화가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밀어냈지만 그게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어리석었던 거야. 사랑은 사치가 아니라 숨이었다. 질투가 그의 내면을 불태우고 있었다. 늦은 밤 재단 건물 회의실. 하얀 조명이 차갑게 비추는 공간에서 세 사람은 도면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도면 위 선은 정갈했지만 세 사람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혁, 이제 은호를 그만 흔들어라. 네가 선택한 건 사랑이 아니라 성공이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로 끓어올랐다. 조건부 결혼으로 파국 맞은 네가 다시 은호를 붙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혁의 턱이 굳어졌다. 자격? 사랑이 자격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지. 그는 펜을 도면 위에 던졌다. 9회 동안 말도 못하고 뒤에서 서성이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이야.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지만 심장은 불길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만해요, 제발. 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눈물이 번져 있었다. 두 분 다 제 마음을 자기들 욕심대로 말하지 마요. 저도 아직 제 감정을 모르겠다고요. 그녀의 외침은 절규였지만 두 남자의 대립을 멈추지 못했다. 성재의 두 눈은 지혁을 겨눴다. 은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지혁의 눈빛도 번뜩였다. 그럼 넌? 은호를 진짜 사랑해서 고백한 게 아니라 날 이기고 싶어서 집착하는 거겠지. 은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제발 이제 그만해요. 누굴 택해야 하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으니까. 눈물이 도면 위로 떨어졌다.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제 화약고였다. 작은 불씨 하나면 모든 게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실에서의 충돌 이후 은호는 한동안 두 사람을 피했다.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고 누구의 말에도 더 이상 답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은호는 스튜디오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대로 가면 나만 무너질 거야. 지쳐버린 은호.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앞에 섰다. 선배 전 모르겠어요. 성재 선배도 두 분 다 제 마음을 몰라줘요. 그래서 이젠 그만두려 해요. 돌아서려는 은호의 발걸음이 떨렸다. 마치 이번이 마지막인 듯 더는 뒤돌아보지 않으려는 발걸음. 그 순간 지혁의 손이 본능처럼 뻗었다. 은호의 손목을 꽉 잡았다. 안 돼. 짧지만 단호한 한마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사랑은 사치라고 말했지만 아니야, 넌 내 숨이었어. 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호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다. 선배 이제야. 그녀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명확히 전해졌다. 냉철함은 무너졌고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그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봄 햇살이 연남동 골목을 가득 채웠다. 공사 현장에서는 톱밥 냄새와 철제를 자르는 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지혁은 땀으로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현장 입구에 서 있는 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배 그때 왜 날 밀어냈나요? 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널 지켜줄 자신이 없었어.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네가 원하는 미래를 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했어. 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나요?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침내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사랑은 사치가 아니었어.
넌 내 삶의 이유였어. 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공사 현장의 소음도 바람의 소리도 모두 배경음이 될 뿐이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성재. 한참 동안 두 사람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씁쓸함은 있었지만 그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9회를 기다린 사랑 헛되진 않았다. 이제 내 길을 찾을 때가 됐지.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 걸어갔다. 한편 병원 침대에 누운 정보아. 텅 빈 눈빛으로 혼잣말을 반복했다. 지혁씨 이번엔 결혼해줄 거죠? 이젠 진심이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화려했던 이름 정보아. 그녀의 날들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지혁과 은호는 같은 길 위를 걸었다. 창은 크게 내야겠죠. 은호가 웃으며 말했다. 햇살이 오래 머물도록.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래 버티는 집처럼 우리 사랑도 흔들리지 않게 짓자.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계산된 결혼과 배신의 날들은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사랑으로 다시 지어가는 진짜 화려한 날이었다.